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배달 서비스와 원격 교육 등 신산업이 크게 부상했습니다. 특히 게임 산업은 언택트 사회를 맞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요. 네,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전 세계 게임 산업 현황과 그리고 게임 산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예. 자, 우선 지난 한 해 국내외 게임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부터 알아볼까요? 일단 많이 성장했습니다. 예.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요. 2020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약 17조 93억 원에 달합니다. 예. 전체 방송 시장 규모랑 비슷해요. 네. 전년 대비 9.2% 성장했는데요. 사실 이 성장률 자체는 다른 해와 좀 비슷하긴 합니다. 이게 그 게임백서 통계에는 PC방이나 오락실 같은 이 아케이드 게임이 포함이 되는데 예. 이 분야가 좀 작년에 많이 좀 힘들었었잖아요. 네. 대신 2019년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했던 PC게임 분야가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었고요. 모바일 게임 분야 같은 경우는 21%, 가정용 게임기를 즐기는 이 콘솔 게임은 25% 정도 늘어났습니다. 예. 또 세계 게임 시장은 더 크게 자랐는데요. 시장 조사 기관 뉴주에 따르면 이 전년 대비 19.6% 성장해서 매출이 약 1,749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 시장이 커진 게 눈에 띄는데요.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5%, 콘솔 게임은 21% 정도가 늘었습니다. 예. 네.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게임 시장 규모도 크게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.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게임 산업을 관통하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크로스 플레이랑 게임 구독 그리고 이제 게임 IP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크로스 플레이란 말은 아무래도 많이 낯서실 겁니다. 네. 근데 이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를 쓸 때를 보면 이 스마트폰이나 TV, 컴퓨터 같은 기기를 가리지 않고 뭐 어디서나 원하는 기기로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. 어. 하나의 게임을 모바일과 PC, 콘솔 게임기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단 말이죠. 예를 들어서 포트나이트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나 이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어몽 어스 같은 게임은 PC와 모바일, 가정용 게임기에서 모두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예. 최근 인기 게임들은 점점 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. 최근에는 이 리니지를 만드는 NC소프트에서도 퍼플온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. 예. 예전에도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이걸 휴대폰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. 했는데 네. 이제 그게 다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이렇게 크로스플레이 지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? 아무래도 기기별 특징이 좀 뚜렷하게 달라서 그렇습니다. 예. 모바일은 휴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즐기긴 좋은데 화면이 작고 이 게임 컨트롤러가 없어서 불편합니다. 예. 반면 이 콘솔이나 PC는 큰 화면에서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지만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까진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 게임, PC 게임은 PC 게임, 콘솔 게임은 콘솔 게임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네. 최근엔 일단 이 콘솔 게임을 PC로 발매한 일이 많아지면서 이 콘솔과 PC 구분이 거의 무의미해졌고요. 예. 모바일 게임도 이 고사양 게임들이 늘어나면서 조작이 편한 PC로 즐기고 싶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. 네. 또 좀 더 많은 이용자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하긴 요즘 게임은 거의 다 인터넷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. 정도더라고요. 어떤가요? 맞습니다. 요즘 게임은 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즐기는 게임이 많습니다.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건 좀 게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. 예. 게임 진행 상황도 다 인터넷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기기로 불러와서 이어서 즐기기가 쉬워진 점도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 게임 판매도 대부분 이 다운로드 판매로 바뀌고 있고요. 스트리밍 기술도 발전하면서 점점 게임도 이 동영상처럼 스트리밍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또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도 한번 다룬 예. 적이 있었잖아요. 이 클라우드 게임도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게임인데 클라우드 게임 현황은 어떤가요? 일단 이 클라우드 게임 자체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죠. 네. 특정한 기기를 가리지 않고 좋은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이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앱을 딱 열기만 하면 바로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. 보통 이 구독 서비스로 가입을 받는데요. 회사는 가입자를 모으기가 쉽고
게이머는 좀 간편하게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MS 엑스클라우드를 비롯해서 아마존 루나, 구글 스테디아, 페이스북 게이밍,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등 주요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. 예. 근데 아쉽게도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. 예. 영화는 다르게 게임은 좀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 속도도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. 또 아직 그 최신 게임이 없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호응이 많이 조조한 상태긴 하지만 네. 기술이 나아질수록 점점 이 다운로드 판매도 사라지고 클라우드 게임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게임 구독 시스템은 그런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겠군요. 예, 그렇죠. 게임 구독은 이 음원이나 영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나하나 사지 않고 기간별 이용권을 사서 즐기는 방식인데요. 이 MS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제일 유명합니다. 네. 현재 약 1,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는데요.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100여 개의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새로운 서비스는 아닙니다. 예전에 그 온라인 게임을 이렇게 한 달 이용권 같은 걸 끊어서 플레이한 적이 있었는데요. 예. 다만 이 게임 구독 서비스가 대중화되면 이 게임 개발사와 연계된 수익 배분 같은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생겨요. 네. 우리도 전에 이 음원 수익 배분 문제로 좀 많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. 예. 그렇죠. 이런 법적, 사회적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해 두면은 나중에 다른 게임 구독 서비스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등장할 때 좀 한결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그래서 게임 구독 서비스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서비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구독 서비스로 애플의 애플 아케이드나 소니의 PS 플러스,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, EA 플레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또 구독 경제의 대표 주자가 바로 넷플릭스잖아요. 네. 넷플릭스도 이 게임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소개해 주시죠.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예. 지난 7월 20일 이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요. 게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아, 네. 또 넷플릭스 구독자에게는 추가 비용 없이 게임을 제공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. 처음에는 모바일용 게임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. 다만 이 동영상 콘텐츠처럼 천천히 실력을 쌓아갈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도 자리를 잡기까지 한 10년이 걸렸거든요. 네.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이 콘텐츠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IP, 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게임 IP는 이 카트라이더나 리니지, 스타크래프트 같은 일종의 브랜드, 이제 게임 프랜차이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예. 포켓몬스터나 슈퍼마리오, 동물의 숲을 비롯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 게임의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즈를 반복하면서 친숙해진 게임입니다. 그래서 이 잘 나가는 IP 하나를 가지고 다른 분야로 확장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요. 예. 넷플릭스는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이 게임 IP를 가지고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를 노리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저 추가적으로 그 넷플릭스가 저도 지금 사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. 이게 게임 산업에 나온다고 하니까 예.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. 예. 혹시 뭐 가격이나 이런 건 좀 정해진 게 있나요?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구독료 이용 없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예.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 말고도 넷플릭스가 예전에 몇 번 비슷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기묘한 이야기,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걸 내놓은 적이 있었고, 다음에 벤더스네치 같은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인데 보다 보면 중간에 사람이 직접 선택을 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속 바뀌는 이런 아. 형태의 이 드라마나 영화를 좀 시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예.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잘 제공했던 영상과 합쳐서 뭔가 새로운 재미를 좀 주는 쪽으로 일단은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. 예. 마지막으로 요즘엔 여러 곳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. 예. 그만큼 이제 문화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도 되겠죠? 그렇죠. 예전에는 이 게임이 현실 세계를 묘사하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네. 이제는 게임 문화가 현실에서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과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 이 게임적 요소를 집어넣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지금 많이 언급되는 메타버스를 끌고 나갈 컨텐츠도 결국엔 게임이고요. 또 이 뭐 게이머들이 게임사에 트럭을 보내서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게임 셧다운제가 논란이 되는 등 네. 이 사회적 이슈도 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. 네. 거기에 9월에는 2021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스포츠로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.
이제는 뭐 문화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건 뭐 당연하고 네.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오늘 게임 산업이 어떻게 또 성장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게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네.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게임을 다시 하나 좀 시작을 해야겠다.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게임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